안녕하세요. 오늘은 편인과 식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도식이라는 거잖아요. 밥그릇을 엎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식신격일 때 그 편인이나 정인, 뭐 둘 다 도식이지만 특히 편인 도식이 더 강한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일간이 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얘도 음이면 얘도 음이고 편인도 양이면 식신도 양이고 이렇기 때문에 같은 음양끼리 극을 하는 게 더 그 극의 힘이 세요. 그래서 식신격이 그 편인이 있으면 일단 좀 힘들다고 봐야겠죠. 뭐 정인이 있어도 도식은 도식이에요, 사실은. 예. 좀 그게 힘이 덜하다 뿐이지 식신을 못 쓰게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편인인 경우에 도식하고 정인인 경우의 도식은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식은 이런 경우다. 식신격에 편인이 있을 때. 이제 사실 여기 사주에 뭐가 시주나 시간이나 월간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 지지의 합이 뭐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단 합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세운에서 아니면 원국에서 뭐 바른 십신이 뭐가 뭐 항상 두 개는 더 있잖아요. 그리고 대운 세운에서 또 뭐가 오느냐에 따라 그 합격사주가 성격사주로 변할 수 있어요. 그게 격국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항상 합격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사주가 합격이라고 계속 합격이 아니고 대운에 따라, 세운에 따라, 더 디테일하게 가면 월운에 따라 이 우리의 운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재가 옆에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재가 이제 원래는 이 식신의 상신 역할을 합니다. 식신생재, 식신용재 이런 식으로 식신격의 재를 상신으로 갖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이 나의 식신의 재능을 써서 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주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재극인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재극인. 그래서 요 식신의 병이잖아요. 얘는 이제 우리가 상신은 약이라고 그러고 뭐 그 기신은 병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식신격의 기신이죠, 편인이. 이 경우에 이 기신을, 강력한 기신을 이 재성이 극을 해줍니다. 이렇게 극을 해주면 그 도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겠죠? 이제 뭐 일간에 따라 얘가 뭐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쵸? 만약에 식신격의 도식사주인데 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재극인을 해서 도식을 멈출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 같이 연월에 있는 것보다는 덜 재극인을 덜해요. 왜냐하면 이 재성은 항상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일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뭘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게 헷갈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병화일간인 경우, 병화일간, 그럼 제가 신금이잖아요. 그쵸? 그렇고 편인이 이제 우리가 뭐 간목이라고 치면 병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이 신금이 간목을 극할 수 있습니다. 재극인이 돼요. 그쵸? 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편인이 이쪽에 있다. 식 안에 있다. 그러면 제극이는 좀 잘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붙어있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 쟤는 요 일간을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뛰어넘다가 녹잖아요, 병한테. 그쵸? 극을 당하죠. 쟤는 항상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얘를 이 강을 뛰어넘어야 이 신금이 가서 간목을 극해서 이 도식을 막을 수 있는데 좀 힘들다는 거죠. 근데 물론 모든 이론은 다 예외가 있어요. 이 뭐 병화일간이 굉장히 약하다거나 뭐 지지에 관이 많아서 또는 식신이 많아서 상관이 많아서 힘이 다 빠져서 일간의 힘이 굉장히 미약할 때 그럴 때에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제극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일간을 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십신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실제 이 사주로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긴 하겠죠. 그건 다음에 또 그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식신격의 포인트는 식신격의 인수는 특히 편의는 도식이고 제극인 한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대세운에서 와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세운에서 와도 도식사주였는데 이렇게 대운이나 세운에서 재성에 오면 제극인이 돼서 식신격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를 막 100% 발현은 못하겠죠. 식신생재가 되긴 하나 재성이 인수를 극하느냐고 힘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도식 그 식신생재를 100%는 못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운도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와서 대우는 흐름이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제극인 돼서. 그런데 만약에 세운에서 그 10년 동안 세운은 계속 또 바뀌잖아요. 세운에서 대운은 이건데 세운이 만약에 겁재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겁재가 재성을 또 극하지 않습니까? 팔재라고 그러죠. 네. 그럼 이때 또 다시 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이 비겁은 겁재 온 다음에 또 이제 비견은 오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러면 그 2년 동안은 또 도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대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 중에 몇 년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렇게 붙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서 뭐 제 금운이 좋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뭐 말은 할 수 있죠. 대운의 큰 흐름은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또 이런 그 뭐 화운인 아까 병화일간으로 치면 이렇게 화운이 오면 또 재를 극하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대세운도 같이 볼 줄 알려면 이 원국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뭔지. 그래서 식신격에서 편인일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제극인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극인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경우는 예외죠. 좋은 제극인이죠, 사실은. 인수가 나쁜 일 하잖아요. 나쁜 일하는 거를 막아주니까 좋은 제극인이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식신격이고 만약에 월지가 편인이다. 그래서 편인격이다. 이럴 때 얘가 투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어떤 뭐 축토나 뭐 그런 뭐 사화나 뭐가 있어도 그 본기가 투출하면 아니면 뭐 여기 중기가 투출한 게 편인이면 편인격입니다. 근데 우리는 편의상 월지로 할게요. 자, 월지가 편인격, 그러니까 인수격이죠. 인수격일 때에는 이런 경우도 도식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인수격에서 식신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이 경우는 도식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제 편인투식격이라고 하는데 인수가 식신을 쓰는 사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막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배웠던 거를 그냥 가만히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쓴다는 거죠. 내보낸다는 거죠. 식신은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인투식, 이게 편인이라서 편인투식이 아니라 그 정인도 마찬가지예요. 인수격이 식신이나 상관을 보면 상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편인투식이라고 이제 성격사주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이제 인수격이라고 하면 뭐 여기 뭐가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신강하다고 봅니다. 사주를. 그러니까 내가 계속 담기만 하고 머릿속에 담기만 하고 그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뭐 나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잘 배운 걸 잘 쓴다. 그런 해석인데 사주를 봐도 이제 되게 신강해지면 좀 설계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더 사주가 청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대세운을 우리가 또 볼 줄 알아야겠죠. 이 식신을 극하는 거. 그게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도식이 될까요? 조금 달라요. 이제 만약에 편인이 대세운에서 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는 이게 용신이잖아요. 그 격이 용신이고 정팔격은 격이 용신이고 용신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신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격국에서는 용신운이 왔다고 뭐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억부의 용신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억부에서 용이신 개념은 그 일간을 부억하는 운이니까 일간이 세면 뭐 좀 극해주는 운이 용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억부 때는 용이신이 오면 좋은 건데 격국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인격인데 편인이 오면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제일 잘하는 운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잘 쓰면 좋은 운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잘 못 쓰면 안 좋은 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뭐 그냥 괜찮아요. 내가 그 원래 나의 재능인 편인이 오는 거고 이제 설계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인수가 이렇게 중첩해서 오면 아무래도 조금 힘들 수 있겠죠. 편인, 뭐 편인, 정인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먹은 건 많은데 나가는 건 적으면 아무래도 설기가 원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운 건 100인데 나가는 건 뭐 20, 30이면 배운 거 100에 나가는 거 80인 경우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도식이 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명확히 막 몇 프로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또 그런 기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편인 투식격을 꽤 자주 보는데 다들 되게 영민하고 작가도 많고 뭐 강의하는 사람 발표하는 사람들 뭐 문인들 많이 있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편인 투식격에 재성이 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 옆에 무슨 십신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편인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식신생재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를 써먹는데 그걸로 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편인격이 식재를 하려면 일간이 굉장히 인수랑 강해야 된다는 거죠. 일간이 뭐 이렇게 신인 양왕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인 양왕. 그러니까 신과 인이 다 강해야 편인투식격이 성격사주고 거기다가 재까지 오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식재가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 이렇게 이게 좋은 사주가 되려면 일간과 인수가 굉장히 힘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인수를 용신으로 쓰거나 인수를 상신으로 쓰는 사주들은 대부분 거의 한 8, 90%는 일간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해지는 거를 좀 좋아하지 않아요. 대세운에서. 근데 이 편인투식만 예외라는 거죠. 편인투식은 무조건 신과 인이 강해야 돼요. 신인 양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운 하나 더 볼까요? 만약에 이 사주가 뭐 여러 가지 올 수 있지만 뭐 당연히 겁재가 이렇게 오면 이 식신의 힘이 더 세지겠죠. 그쵸? 요 식신을 겁재가 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을 더 잘 쓸 수 있는데 이건 또한 일간의 힘도 되기 때문에 뭐 좋은 운이 됩니다. 이 해에는.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인데 대세운에서 편관이 온다, 칠살이 온다. 그러면 다른 양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편인투식이 아까 왜 재가 오면 식재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식신 재살이 돼요. 그쵸? 요 식신이 이 위험한 난폭한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을 합니다. 좋겠죠. 예. 이거 없으면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이거 없으면은 이 인수 자체가 얘를 화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힘들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이 편관을 해결하는 거죠. 천천히. 근데 이렇게 식신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를 굳이 힘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식신이 바로 해결을 해버리니까 집요한 힘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뭐 정갈자리 이런 점성학 타로 관련해서 조금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게 생각이 나요. 정갈자리.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로 몰입해서 뭐 집착할 정도로 깊이 파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열심히 계속 외골수적으로 하면 문제를 해결하던 뭔가를 이룰 수 있겠죠.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세운을 보는 법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아까 처음 거로 돌아가서 이제 식신격인데 이렇게 편인이 있는 경우는 도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비거분이 오면 대세운에서 비거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이 인수는 자기 본연의 역할은 사실 이 비겁을 생해주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원래. 다만 여기선 비겁이 없었으니까 식신을 극할 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운에서 이런 게 오면 얘를 도식하고 있던 편인이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비겁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생해줍니다. 얘를 생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생하니까 얘를 생하느냐고 이거를 극을 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죠? 인수 비겁, 그러니까 인생 비생식 이렇게 되잖아요. 인수가 비겁을 생하고 비겁이 식신을 생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식사주라도 이렇게 천간에 비겁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식을 덜 합니다. 통관자라고 해요. 이때 이 비겁은 통관자예요. 비겁은 인수의 생을 받는 거를 기뻐하고 비겁은 식신으로, 그러니까 식신은 비겁에 또 생을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도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세운에 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제 극을 하거나 생을 하는 거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금방 머리에서 보이는데, 통관하는 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반대 두 번째 인수격에서 식신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비거분이 오면 제가 아까 그랬죠. 이때는 뭐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비겁은 식신을 생하고 식신은 편인의 그 상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 통관이고 뭐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통관도 돼요 사실은. 근데 뭐 통관 돼도 좋은 거죠. 인수가 비겁을 생하고 비겁이 식신을 생하니까 이게 식신이 상신이니까. 아까 식신격에서는 편인이 기신이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얘가 상신이니까 완전 다르게 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식신과 편인이 있다고 똑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준이 뭔가에 따라서, 내 격이 뭔지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정반대가 되니까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하다.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편인 도식 식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